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서울시내 국제교류 복합지구 일대 송파구 잠실동하고 또 강남구 삼성 청담 대치동 이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들 지역은 잠실 일대 이 마이스 산업개발과 함께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서 가격 안정이 또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유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또 묶인 바 있었는데요. 더욱더 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또 상승될 것으로 지금 또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한 전략이 더더욱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전문가와 항상 또 나누시면서 이와 관련된 전략들까지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또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또 이와 관련된 전략 여러분도 같이 한번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이 준비한 시장의 핵심 이슈 만나볼 거고요. 이후에는 두 지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강남구 대치동입니다.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서초구 서초동에서도 역시나 다세대 주택 정보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권에서 정보도 먼저 전해드릴게요. 함께 하시면서 역시나 탄탄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02-1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이 시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부동산계 올킬 전문가 함께하면서 이슈들 좀 체크하고 싶다는 그런 문의가 요즘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MC의 김채영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다 뭐 쉬운 거지만 한번 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용어가 좀 헷갈린다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대지 면적이란 우리가 이제 건축법상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 넓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데 그냥 등기상에 딱 나와 있는 그 땅 평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대지 면적이고요. 우리가 뭐 땅 평수대로 다 꽉 채워서 집을 지을 수 없죠. 그래서 바닥 면적이란 바닥에 딱 이렇게 건축물 각 층 또는 그 일부로 벽, 기둥 이런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건물이 바닥에 딱 붙어서 올라가는 평수를 바닥 평수, 바닥 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이제 또 연면적이란, 연면적은 뭐 지하면 지하부터 쓰는 평수입니다. 건축물이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는 평수죠. 1층, 2층, 3층, 4층, 5층 뭐 층수별로 다 더해서 나온 그 면적이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건축물에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예요. 모든 합계. 그래서 용적률 산정 시에 지하층, 지상 주차장, 뭐 주민 공동 시설 요런 면적은 또 지하층하고 지상 주차장 주민 공동 시설은 제외한다. 아까 제가 지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또 이제 제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집을 만약에 토지를 구해서 지으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전용 면적. 요즘 뭐 전용 면적, 실사용 면적 많이 헷갈려 하셔요. 근데 전용 면적이라는 것은 방, 거실, 주방, 욕실 실제로 사용하는 면적을 말하는데, 예전에는 아파트 지을 때요, 그 베란다를 서비스 면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비스 면적을 또 이렇게 사용 면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그 서비스 면적을 사용 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 면적도 있고 또 실사용 면적도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뭐 사용 면적, 소유권 등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이제 우리가 발코니라고 그러죠. 발코니 전용 면적에는 이런 서비스 면적이라고 그래서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코니 같은 경우도
뭐 지붕이 있을 때, 위에가 있을 때는 막아서 쓸 수 있는데 위에가 뚫려 있을 때는 뭐 이렇게 지붕을 막아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건 또 불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공급 면적이랑 우리가 아파트에서 공급 면적, 뭐 전용 면적 여러 가지로 분리가 돼 있는데요. 전용 면적에다가 주거 공용 면적, 우리가 이제 공동으로 아파트 같은 거 사용할 때 주거 공용 면적이 공동 현관, 계단, 엘리베이터, 또 복도, 비상구, 그래서 건물 내 안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공급 면적입니다. 그래서 또 공급 면적이 있고 또 계약 면적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용 면적, 공급 면적, 또 계약 면적은 또 뭔가요? 공급 면적에다가 기타 공용 면적이 더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기타 이제 전용 면적 더하기 주거 공용 면적 더하기 기타 공용 면적인데, 기타 공용 면적은 주차장, 이제 우리 건물 밖에 사용하는 면적이죠. 주차장, 경비실, 관리사무소,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뭐 이런 등 건물 밖의 부대 시설의 면적을 우리가 계약 면적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뭐 분양받을 때 보면 면적이 여러 가지가 나와서 좀 헷갈린다 그러셔서 오늘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에서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보들 먼저 좀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좀 몰라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가장 기초적인 정보들을 몰라서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정보도 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좀 더 또 순도 높은 그런 이야기들 하고 싶으시다면 1대1로 상담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상담도 놓치지 마시고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화면을 통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상담은 이렇게 지금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와 부동산 투자를 주제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1대1 상담은 예약이 필수니까 미리미리 꼭 연락 주셔서 예약까지 잡으시길 바랍니다. 01-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며 상담도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릴게요. 자, 그러면 똘똘한 한 채대 만나보러 저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치동으로 바로 떠나보도록 할게요. 자, 강남구고요. 위치는 9호선과 수행 분당선 환승역인 설릉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투룸하고 쓰리룸 이루어져 있는데 시세는 6억 5천만 원에서 10억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곳에 대한 투자 가치 바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를 바로 살펴보면 가장 좋을까요? 이사님 어떤가요? 네, 그렇죠. 뭐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 입지, 요즘 왜 똘똘한 한 채에서 강남 쪽에 있는 그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거품이 빠지지 않고 있죠. 조금 빠지는 듯 그런 느낌만 주죠. 어떤 느낌이냐면 뭐 가족 간의 거래라든가 이런 증여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내가 실제로 사고 싶을 때 막상 가보면 그런 물건은 없죠. 그래서 이런 똘똘한 한 채 모두 다 좋아하는 지역이고, 이 강남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금 뭐 주택 가격이 거의 뭐 전 정부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3배 가까이에 달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홍콩 버금간다 막 이런 얘기까지 돌 정도로 이쪽 강남 쪽 계속 안 내려가고요.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쪽에 일자리가 크게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주변에 청담동, 삼성동은 물론이고요. 요 옆에 붙어 있는 청담동이라든가 뭐 이쪽에 대치동이라든가 이렇게 압구정동 일부 지역, 또 요 잠실 또 마이스단지 옆에 또 그쪽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개발 호재가 큰 게 있는 옆은 계속적으로 그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렇게 눌러놨다가 나중에 이게 해제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유국가에서 계속 이거 누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다시 용수철처럼 그 가치는 튀어오른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남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죠. 일자리도 고소득 연봉자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큰 사옥들이 들어오고, 강남 업무단지 지금 현재로선 이쪽에 일자리가 가장 많이 있죠. 예, 게다가 뭐 신사동 병의원이라든가 지금 또 뭐
저 새로운 신분당선이 또 신사역까지 또 개통이 돼서 교통은 더 편리해지고 일자리 많고 제가 또 이제 대치동 요 학원가를 이렇게 표시한 거는 이쪽에는 지금 3룸 뭐 한 3,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3룸이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 화장실 물론 2개고요. 주차도 1대1 주차라서 이렇게 학생들 뭐 학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그 학원 때문에 아이를 교육 때문에 오시는 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대치동 학원가 하면 굉장히 유명해서 저 멀리 강 건너 예전에 어떤 지인이 뭐 이촌동 뭐 그쪽에서도 아이 학원 끝날 때까지 지켜 있다 가고 그런다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편리성을 갖고 있다. 게다가 생활 인프라, 백화점, 신세계, 현대, 롯데 뭐 유명한 백화점 다 들어가 있고요. 또 우리가 병세권 좋아하죠. 예,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 뭐 물론 중앙병원도 뭐 강남에서는 접근이 가까이 있죠. 게다가 이제 코엑스몰이라든가 이렇게 뭐든지 이 강남에는 생활 인프라가 거의 다 갖춰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들 강남을 더 좋아하지 않나. 게다가 이제 지금 현재도 서울의 약 뭐 한 4분의 1 정도가 이쪽으로 일자리가 몰렸죠. 그런데 앞으로 생겨날 일자리입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뭐 영동대로 지하도시, 잠실 마이스단지, 또 롯데칠성 코롱부지, 정보사부지 개발, 남부터미널 재개발, 또 사당복합 환승센터 개발,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지역, 또 화물터미널 물류단지 또 개발이 있죠. 수서 역세권 개발. 이렇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곳이다. 지금도 주택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쪽은 거품도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모두들 똘똘한 한 채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데서 일자리가 더 많이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개발하면 어떻게 이루어지나 전국에서 가장 큰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우리나라의 최고봉으로 건립이 되면서 좌우로 영동대로 지하개발, 코엑스까지 연계돼서 다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또 마이스 업무단지라든가 탄천 수변 문화공원까지 연계되고 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까지 다 크나큰 일자리 이쪽으로 뭐 100만 이상 일자리가 들어올 예정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게다가 뭐 롯데타워보다 15m 높죠. 또 연면적은 롯데타워보다 3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약 요 한 동에 3만 명이 일자리가 근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까 대단하죠. 게다가 6개동으로 요 한 개 동만 건설되는 게 아니라 6개동으로 여기 뭐 공연장도 1,600석짜리 공연장이 들어오고 호텔도 7석급 호텔 버금가는 호텔이 또 들어올 예정이고요. 맨 꼭대기 2층은 전망대로 앞으로 우리가 관광 코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모든 또 그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선진국이죠. 이렇게 되면 이 강남 이쪽은 완전히 뭐 국제 도시가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영동대로 지하도시 같은 경우는 삼성역에서 이쪽에 봉은사역까지 지하로 전부 지하로 지하 6층까지 지하에 GTX AC 노선이 들어오죠.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KTX 북부 연장선이라든가 뭐 여기에서 이제 바로 수서에서 동탄까지 뭐 급행으로 바로 갈 수 있죠. GTX가 있어서 게다가 이제 여기 보면 화물터미널 또 복합 환승센터 모든 게 편리하게 이쪽으로 집중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에 지하도 범위가 굉장히 넓죠. 우리가 말하는 잠실 야구장의 30배에 달하는 연면적이다. 게다가 그뿐이 아니고 여기만도 30배인데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나 코엑스까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루 다 못 볼 것 같아요. 게다가 지상은 서울광장이 2.5배에 달하는 광장이 있기 때문에 볼거리라든가 행사라든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죠. 게다가 이제 삼성동에서 지금 강남역까지 테헤란로 여기만 표시했는데 뭐 교대 서초역까지 테헤란로가 길게 일자리가 많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테헤란로 벨트라고 하거든요. 벨트처럼 이루어져. 앞으로 이쪽에 일자리가 뭐 종합무역센터 뭐 이쪽에
구획 지정이 돼가지고 굉장히 종상향돼서 일자리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리가 많으면 계속적으로 주택은 부족합니다. 게다가 롯데칠성 코롱부지도 강남의 랜드마크로 들어올 예정이고요. 또 양재우면 R&CD 개발 특구 지역이죠. AI 연구단지가 들어오면서 또 하나 카이스트 대학원 AI 대학원이 2023년에 이쪽에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가 이쪽에 또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뭐 수서 역세권도 GTX 역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같이 통합적으로 모든 게 같이 이루어진다. 일자리까지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이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림막이 뭐 소음이라든가 분진 가림막이 없어지면서 쾌적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되죠. 지하는 빠르게 뭐 완행급행해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GTX AC 노선이 삼성에 들어오죠. 예, 수선은 A 노선, 그 다음에 C 노선. A 노선 다음에 C 노선 건립되는 거 아시죠? 어느 분은 A, B, C 순서대로 되는 줄 아는데 A 지금 하고 있고 또 C도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가장 GTX의 수혜지는 강남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기준이 강남 접근선이 몇 분 걸리느냐. 그동안 뭐 2시간 가까이 멀리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 나오려면 멀었는데 이제 GTX가 완공이 되면 20-30분 내에 다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만큼 뭐 이쪽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그만큼 수혜를 많이 보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뭐 우리가 말하는 위례 신사선, KTX 북부 연장선, 또 위례 과천선 지금 현재도 굉장히 살기가 좋아요. 교통이 뭐 이렇게 블럭블럭 가면 다 있죠. 그래서 바둑판처럼 거미줄처럼 잘 돼 있는데 더 편리해진다. 근데 이렇게 편리해지고 다 좋아지는데 딱 하나 매매가는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나도 좋아하죠. 남도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많이 좋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를 원하고 뭐 만약에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뭐 경기도에 아파트가 있는데 하나 팔아야 된다. 그러면 경기도 거를 팔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만큼 수요자가 계속적으로 있다. 투룸이죠. 이건 쓰리룸. 투룸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도 18제곱미터 전용 18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면 1억 2천만 원이면 투자를 하실 수 있겠고요. 쓰리룸은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18제곱미터 이상이라. 그런데 실거주 쓰리룸이니까 4인 가구 뭐 학군 때문에 이사할 계획이 있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거 다 지어져 있는데 기간은 널찍하게 준다고 하니까 미리 와서 보시고 뭐 가을철이나 겨울철에 이사하실 분들 와서 보시면 또 좋은 거를 마련할 수 있겠고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장점은 그동안 개발이 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개발이 더 손쉬워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임장활동 직접 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또 기간을 좀 넉넉히 두시면서 보고 계신다면은 임장활동도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02-1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초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동에 있는 투룸하고 쓰리룸 다세대 주택도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일단 위치부터 좀 더 자세히 체크해 보면은 교대역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2호선하고 3호선 같이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이곳의 시세는 5억 5천만 원에서 10억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것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전략을 좀 더 잘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입지부터 저희 그럼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뭐 일단은 이쪽 강남 지역은 그만큼 많이 선호하는 지역, 투자 선호 지역이고요. 뭐 어떤 분들은 너무 비싸요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이게 다 지어진 거기 때문에 싼 그러니까 가격이 좀 안 올랐을 때 건축 자재나 이런 것들이 다 철근이나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이후에 가을 이후에 나오는 그런 주택들은 더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가장 강남은 오늘이 가장 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서초구의 중요한 거는 법조타운이죠. 예, 우리가 말하는 그 검찰청 이런 법조타운이 있고 또 서초구에서 쓰리룸을 원하시는 분들 학군 서울고, 상문고, 동덕여고,
뭐 서문여고 이렇게 뭐 강남에 명문학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 교육대학이라든지 뭐 한국예술종합대학도 있고 다 있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지하철도 잘 갖춰져 있죠. 일자리 풍부하고 이쪽에 쭉 일자리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앞으로 이 반포주공 지금 굉장히 바라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46억을 넘게 최고가를 그렇게 최고가를 찍었죠. 근데 앞으로 이쪽은 50억이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파트가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뭐 거의 뭐 3배 가까이 지금 오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오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좀 많이 오른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뭐 썰의마을 카페골목이라든지 방배동 카페골목, 한강 또 공원이 있죠. 또 예술의 전당도 이쪽에 있어서 뭐 보시기도 좋고 뭐 성모병원 우리가 항상 병세권 원하죠. 예, 그리고 고속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지방 접근도 빠르게 하고 교통도 지금 뭐 트리플 역세권, 더블 역세권 표시했는데 거미줄처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 무조건 공원이며 뭐 법조단지며 뭐 학군 예술의 전당까지 덤으로 가져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이용하기가 멀리 사시는 분들은 늦게 끝나니까 힘들죠. 강남 쪽에 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이쪽에는 이제 일자리가 많이 있지만 요즘은 교통이 잘 갖춰져 있어서 직주 근접지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강남, 삼성 이쪽이 가장 일자리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첫 번째로 제일 많죠. 예, 게다가 이제 앞으로 개발 호재 지금 이쪽에 아파트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0억은 물론 뭐 옆에 몇 년 된 게 46억을 넘었기 때문에 이쪽은 뭐 50억, 60억까지도 지금 생각을 할 정도니까 그것도 우리가 말하는 국민주택입니다. 그 방 3개짜리죠. 그래서 제가 홍콩을 따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게다가 이제 이쪽에 방배동 쪽은 이렇게 조금 오래된 주택들이 조금 있어서 앞으로 구역이 15구역까지 나눠져 있어서 점차적으로 개발도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복잡한 게 좀 간소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아주택이라든 서울시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다세대 주택도 미래의 아파트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정보사 부지 개발 있죠. 이쪽에는 바이오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첨단 그런 업무지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물론 고액 연봉자들이겠죠. 고액 연봉자들이 멀리 가기 싫어한답니다. 이쪽에 강남 쪽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게다가 이쪽에는 또 그 예술 회관까지도 들어올 예정에 있고요. 또 한강 아트밸리 조성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포대로에 또 아트밸리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첨단 물류단지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택배를 우리가 주문하면 2시간 안에 바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편리해지는 곳이죠. 그래서 뭐 가까이 살면 혜택을 본다. 또 롯데칠성 코오롱 부지 이것도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 양재는 AI 산업 연구단지죠. AI는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그 들어가는 게 첨단 산업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야 할 그런 첨단 산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앞으로 또 이쪽에 카이스트 AI 대학원까지 들어옵니다. 이쪽도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모여 살게 되겠죠. 이 주변으로 출퇴근이 용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판교 쪽도 그렇지만 이 강남 쪽도 그 우수한 인재들이 강남을 원해서 그런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만큼 가치는 계속적으로 상승될 수밖에 없고 사당 복합 환승센터도 서울시에서 그쪽에 뭐 경기도권으로 가는데 막 사당동 그쪽에 완전히 사람들이 빽빽이 메꿔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복합적으로 뭐 환승센터도 들어오고 일자리도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게다가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 급행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지상에는 이 철거가 되죠. 가림판, 소음판이 철거되면서 쾌적하게 자연 친화적으로 이렇게 강남이 또 아름답게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동
A 노선, C 노선, GTX AC 노선 들어오죠. 수서 C 노선 아니 A 노선 들어오죠. 그다음에 양재 C 노선 들어옵니다. 보면은 요 A 노선 들어오는 데는 SRT 기차역이죠. 그래서 당연히 기차역들은 다 들어오니까요. 근데 양재 C 노선이 들어온다. 삼성동에서 가까운데 왜 들어올까?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서초동 보면은 5억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택 임대 사업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세를 활용하시면 뭐 7천만 원부터 뭐 10억 원, 10억 원이라도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 갭 투자 말하는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억 9천만 원이면 미리 뭐 사놓으셨다가 나중에 들어와서 계획을 세워서 들어와서 사시면 되겠죠. 쓰리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3,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거를 조금 제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월세는 대출을 활용하시면 물론 대출을 활용하셔도 되겠지만 요새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크나큰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월세는 뭐 물론 많이 자금이 여유로운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세를 활용을 하셔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지역 정보 저희가 꼼꼼히 짚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언제나 이용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입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같이 있는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02-2638-3994번,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2부 역시도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이슈부터 저희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민희 이사입니다. 오늘도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한 주간 알아야 이제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로 좀 잡혀 드릴 텐데요. 이제 한강을 중심으로 이제 이북과 이남의 아파트 격차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서울 중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한강을 기준으로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번 달이죠. 저번 달 한강의 이북의 중형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약 11억 9,893만 원으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이남의 아파트 가격은 18억 9,970만 원을 기록을 하면서 무려 7억 원이라는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라는 기사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5년 정도가 지났지만 2017년도에는 약 3억 원이었다면 지금 약 7억 원으로 4억 원 이상 더욱더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값 격차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북의 평균 전세값은 6억 3천만 원대고요. 그리고 이남의 전세값은 9억대로 2억 9천, 약 3억 원 정도의 전세값이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전세 격차가 약 1억 원이 채 안 됐지만 지금은 3억 원까지 올라가면서 역시나 전세값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똘똘한 한 채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뭐 양도세를 좀 완화를 해준다라고 했을 때 상품의 가치가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상품의 가치가 조금 떨어진 것들을 아무래도 팔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나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금 부동산 시장은 혼란스럽고 그리고 이제 수요자와 이제 공급자들의 약간의 힘겨루기가 있는 상황인 거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입지 좋고 호재 좋은 곳들은 신고가가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뭐 역세권이라든지 한강변이라든지 학군이 굉장히 우수한 곳들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들은 더욱더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멘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제 조정 대상 지역 해제 시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될 지역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를 하면서 이러한 정책들 그리고 어디 지역이 해제가 된 지역을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 요건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면은 최근 석 달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보다 낮으면 해제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을 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정부 때는 투기 과열 지구가 49개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은 112곳으로 어떻게 보면 강원도나 제주도를 빼고는 뭐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강조해온 새 정부가 규제 지역을 어느 정도 풀지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다시 1년간 재지정을 하겠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죠. 뭐 대치동, 잠실동, 뭐 송파동 이러한 이제 4개 동은 여전히 토지거래 허가구역고요. 1년 더 재지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게 된다면은 가장 크게 변화할 것들이 대출이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세금이 달라집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는 등기 후에 전입 의무가 없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도 좀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청약 조건에서도 이제는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을 했지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지가 되면은 세대원 모두 다 청약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만큼 많이 청약을 넣을 수 있으니까 경쟁률은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전매 제한이 해제가 되고요. 그리고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8%잖아요. 그런데 해제가 되게 된다면은 주택의 가액에 맞게끔 1에서 3% 정도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취득세가 완화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처분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완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주택자 종부세율 인하라든지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동안 거주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은 해제가 된다면은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다라는 점. 그리고 단기 양도 소득세율도 50에서 40%로 완화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세대당도 2건이 가능해지고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어지는 이러한 요건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제 규제 지역을 해제했을 때 집값 자극 요인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만큼 어느 지역이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는지 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간을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이슈 꼭꼭 짚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또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세미나 안에서는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른 투자 전략 정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세미나 또 참여 희망하고 계시다 보니까 연락 주셔야지만 여러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선착순 마감되고 있으니까 좀 서둘러서 예약 잡으시면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02-1638-3994번 지금 방송 보실 때, 들으실 때 연락하시고 예약까지 잡으시길 바랄게요. 자, 02-1638-3994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치 높은 부동산 투자처들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부터 가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이번에는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포구, 마포구 내에서도 이제 노고산동하면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 정비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새롭게 탈바꿈하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위치는요, 2호선입니다. 2호선 신촌역에서 도보 약 2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9층까지 건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층은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고층 부분은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형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유형은 1.5룸입니다. 방 하나, 거실 하나로 혼자 사는 직장인들, 학생분들에게 굉장히 선호할 만한 입지와 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시세는 3억 4,500만 원에서부터 3억 6천만 원이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3천에서 3,500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강북의 강남이라고 불리고 있죠. 신촌하면은 굉장히 유동인구 많고 그리고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바로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이 지역은 굉장히 노후화된 예전에 오피스텔이라든지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굉장히 귀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오래된 오피스텔들도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젊은 층들은 아시다시피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을 해서 조금은 내가 좀 더 깨끗하고 편리한 곳에 입주를 하려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축이 굉장히 귀한 신촌의 2호선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강북에서 대표적으로 도시화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죠. 여러 구역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면서 새롭게 탈바꿈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포의 아파트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만큼 집가 상승률이 굉장히 서울 내에서도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이런 주택이나든지 오피스텔의 가격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학생 수요라든지 그리고 상인들의 수요라든지 교직원들의 수 굉장히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강남 못지않는 풍부한 임차 수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이 바로 이제 노고산동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촌역과 이제 서강대역을 끼고 있는 지역이 되겠는데요. 지금은 신촌역에서 한 도보 2분 정도 그리고 경의중앙선을 이용이 가능한 서강대역에서도 도보 한 7, 8분 정도 걸리고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을 어떻게 보면 형성을 하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다양한 노선들이 이용이 가능하겠고요. 다양한 버스 노선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추후에 서부 경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촌역에 서부 경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이 가능한 더욱더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자체 워낙 잘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젊은 층들이 한번 들어오게 되면 웬만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많은 대학교들이 형성이 되어 있죠. 학교를 다니다가도 직장을 잡아서라도 계속 그 지역에 익숙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현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합니다. 멀티몰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숲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크고 작은 예쁜 맛집이나 카페 거리들이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꼭 한 번쯤은 들르고 싶은 마포 지역, 걷고 싶은 거리, 경의선 숲길이라든지 홍대 입구역으로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경의선 숲길이라든지 또 인근의 연남동 카페 거리라든지 또 망리단길이라든지 이러한 것들 아주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날씨도 점점 좋아지면서 더욱더 수많은 유동 인구를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길들 주변에 이런 주택 가격의 전세가나 매매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유명 인플루언서들이라든지 연예인들이 이곳 마포에 건물들을 샀다라는 것들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북의 대표적인 직주 근접지가 되겠죠. 뭐 상암 DFC 왼쪽에 있고요. 뭐 오른쪽으로는 공덕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영등포 여의도라든지 그리고 많은 대학교들 잘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입지적인 장점들 잘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뭐 아현 뉴타운이라든지 이제 인근의 뭐 염리 4구역, 뭐 대흥 5구역, 염리 5구역 이러한 구역들이 다 지금 지정이 돼서요. 앞으로 노후화된 것들이 다시 탈바꿈을 해서 이러한 아현동의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로 다시 탈바꿈하기 위한 지역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가가 동반 상승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호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홍대 입구역에는 원종 홍대선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신촌역에는 바로 직접적으로 서부 경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통이 더욱더 좋아지는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롯데 복합 쇼핑몰이 또 들어섭니다. 인근에. 그래서 일자리라든지 더욱더 인프라 자체들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러한 것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더군다나 이제 공원화가 더욱더 활발하게 형성이 되면서 마포는 더욱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와 오피스텔이 같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지금 당연히 취득세를 생각을 하신다면 오피스텔을 선택하시는 게 맞겠고요. 첫 투자하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주택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시세는 3억 4,500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3천에서 3,500만 원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월세 시에는 대출을 활용을 하신다면은 약 실투자 금액이 2억에서 2억 1,600만 원으로 지금 보증금 약 1,000에서 100에서 11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세를 더욱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웬만해서는 원룸에 지금 월세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9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5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것보다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이슈의 핵심은 바로 재건축과 재개발이 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해주기 위해서 서울에는 결국에는 기존의 주택들을 허물고 지어야지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지을 수 있는 땅 자체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을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해주기 위한 좀 속도전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정책을 많이 펼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 고덕동은 강남 4구 안에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변할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확실하게 되어 있는 호재 자체들이 딱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이제 9호선 4단계가 내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27년, 2028년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되겠는데요. 전세 한 2번 정도 돌리고 나면은 새롭게 9호선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과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금 공사 현장들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크게 9호선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집들은 용적률이 낮은 굉장히 오래된 다가구 단독주택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변할 수밖에 없겠죠. 바로 그 앞블럭만 하더라도 상일동의 앞에 아파트들 보시더라도 뭐 고덕 그라시움, 고덕 4이라든지 이런 고가 아파트들이 도시화 지역에 굉장히 활발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블록 차이인데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든 이곳은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유형은 역시나 1.5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좀 투자 금액을 낮추면서도 내가 정비 사업으로 소액으로 좀 더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1.5룸으로 좀 구성을 해왔습니다. 시세는 3억 9천에서부터 3억 9,500만 원이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은 2억이 채 되지 않은 곳에서 정비 사업을 누려보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는 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이 들어온다는 점. 더보 1분 거리에 정말 초초 역세권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가 들어온다라는 점. 앞으로 이곳은 재개발, 정비 사업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5호선 상일동역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9호선 샘토 공원역이 들어서게 된다면은 더욱더 9호선의 황금 노선을 가까이에서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런 큰 호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도로 하나만 건너게 된다면은 바로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들어서면서 강동구가 이로 인해서 더욱더 일자리라든지 인프라 자체들이 더욱더 구축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른쪽으로는 미사 신도시,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뭐 샘도 공원이라든지 근린 공원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초, 중, 고등학교들이 또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젊은 층들,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또 많이들 들어와 가지고는 교육 환경이, 학세권이 더욱더 좋아지는 그러한 것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은 5호선 라인이라든지 이제 여러 도로를 통해서 직장가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9호선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아타지 않고 영등포 여의도라든지 그다음에 강남 잠실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겠고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역은 고덕 2-2지구가 되겠습니다. 입지가 가장 좋기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9호선이 바로 앞에 형성이 되고 있고요. 또 바로 앞에 고덕 비즈밸리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지구보다는 신축이 현저히 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한 1,0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더 가격이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저번 주부터 이제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좀 서둘러서 좀 관심 있게 둘러보시고 임장 활동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덕 비즈밸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내 집 앞에 들어선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려 150여 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뭐 여러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고용 창출 효과도 약 4만여 명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이제 집을 구하려고 할 텐데요. 이제 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세가 상승, 그리고 가치 매매가 상승까지 충분하게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9호선 하나만 내 집 앞에 들어서더라도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일자리가 들어온다라는 점, 그리고 충분하게 정비 사업 가능성까지 아파트 입주권까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케아까지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은 강동구의 대표적인 유동인구 굉장히 많은 지역으로 잘 알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9호선 4단계 샘도 공원역이 내년에 이제 착공이 된다. 추후에는 이제 5단계까지 이어지면서 9호선 라인으로 이용이 가능한 정말 9호선 라인으로 서울 어디든지 아주 편리하게 더욱더 갈 수 있기 때문에 9호선이 가지는 힘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세종 고속도로도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길 따라 부동산 가격은 오르시는 거 아시죠? 주변에 이렇게 다양한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강동구 고덕동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서울 재개발 초기 투자금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구역이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많이 피가 많이 붙어 있는 지역도 많습니다. 강동구 고덕동은 이제 입주민들의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피가 붙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초기 투자 금액을 작게 해서라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 결국에는 시간이 답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 완화 정책을 펼쳐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신다면은 적은 수익으로도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5룸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런 지역은 지분, 대지 지분을 얼마나 많이 확보를 했는가 이게 중요할 텐데요. 1.5룸인데도 불구하고 투룸과 같은 6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권리 주장하는 데는 하등의 문제는 없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세는 3억 9천에서부터 3억 9,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안고 투자할 경우에는 2억 이하로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이니까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죠.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 지역도 피가 붙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앞서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투자하기 어려워질 지역이 되겠습니다. 월세는 선에서 약 지금은 한 90만 원 정도 임대 수익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 가치 높은 두 지역 정보 또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꼼꼼히 또 체크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서서도 정보도 좀 전해드렸는데 최근 이슈와 관련해서 정보 전략도 필요하시다면 이곳에서 그와 관련된 정보들도 얻어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꼭 연락 주셔서 정보들 받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날짜하고 시간 한 번 더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 저희가 아랜다 갖고 있는 번호는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계속해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